내 이름은 토모요고 여기는 내 남편 레온이다. 한 번도 남자를 사귀어 본 적 없고 소극적이던 나는 적극적으로 다가와준 레온에게 끌려 결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레온은 딸 사쿠라가 태어나자 술 접대다 골프 접대다 하며 종종 외박을 하곤 했다. 사쿠라가 3살이 됐을 무렵에는 거의 매일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함께 사는 시어머니는 집에 들어오지 않는 레온을 걱정하는 나를 보며 네가 매력이 없으니까 안 들어오지? 라며 나를 탓하기만 했다. 나야말로 바쁜 집안일 와중에도 나름 신경 써서 외모도 가꾸고 있는 건데. 항상 늦게 와서 미안해. 큰 프로젝트의 리더가 됐거든. 그랬구나. 너무 무리하지는 마. 레온이 쓰러지기라도 하면 우린 어떡해. 2개월만 지나면 큰 고비는 넘길 수 있을 것 같아. 일이 일단락되면 가족여행이라도 다녀오자. 레온이 신경 써서 챙겨줄 때가 바로 내 마음이 힐링되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사쿠라가 4살이 되던 무렵 나는 둘째를 임신했다. 레온과 시어머니도 기뻐해 주셨다. 하지만 아이의 성별을 알게 되자 두 사람은 얼굴을 찡그리며 이렇게 말했다. 또 여자애야? 남자애도 못 낳는 여자라니. 첫째가 여자애였을 때도 봐줬는데. 그치만 아기는 잘 자라고 있잖아요. 셋째는 꼭 남자아이를 낳을게요. 셋째까지 낳아 키울 돈이 없잖아. 그렇지. 내 노후 자금을 위해서라도 저축해둬야 한다고. 생돈 들어가는 여자애만 낳다니. 아휴, 이런 걸 며느리라고. 지금이라도 낙태는 안 되겠니? 네? 벌써 7개월이라 그건 힘들어요. 그리고 혹여나 낙태가 가능할지라도 낙태만은 절대 안 돼요. 뭐라는 거야? 내가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잘 따라서 결혼해줬더니. 이 집안을 이을 아이를 못 낳는 며느리는 필요 없다.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났다. 하지만 사쿠라가 괜찮아? 아빠가 또 이상한 말 한 거야? 라고 걱정해줬다. 아이에게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되지. 애써 웃으며 어떻게든 견뎠다. 그 후 나는 큰 문제 없이 만삭을 맞이했다. 변함없이 레오는 외박을 밥 먹듯이 하며 시어머니는 가끔 잔소리를 하셨지만 쌓인 스트레스는 동네 엄마들과 풀어버리고 부모님도 둘째 손주를 엄청 기대하셔서 어떻게든 다시 힘을 냈다. 하지만 그 일이 결국 벌어지고 말았다. 토모요, 우리 주말에 여행이나 갈까? 온천 무료 이용권을 받았거든. 둘째 태어나면 당분간 여행은 꿈도 못 꾸잖아. 사쿠라도 가고 싶지? 응, 나 여행 가고 싶어. 이렇게 우리들은 주말에 근교에 있는 온천에 가기로 했다. 레오는 여행짐도 옮겨주고 차까지 날 부축해주는 등 내게 잘 대해줬다. 드디어 반성한 건가? 기분 전환도 할 겸 즐거운 여행이 됐으면 했다. 하지만 미안, 좀 피곤하네. 나 잠깐 눈 좀 붙여도 돼? 산속에서 레온이 잠깐만 자고 싶다고 말해서 나와 사쿠라는 차에서 내렸다. 엄마, 여기 예쁜 꽃이 많이 펴 있어. 진짜네? 이건 무슨 꽃일까? 잠깐! 여보! 우리 아직 안 탔어! 그 주변을 산책하고 있는데 뒤에서 차의 엔진 소리가. 뒤를 돌아보자 차가 출발하려고 하고 있었다. 급한 마음에 차를 뒤쫓았지만 옆엔 사쿠라도 있고 게다가 난 만삭의 몸인지라 결국 차를 세우지 못했고 레오는 차를 타고 그대로 떠나버렸다. 이걸 어쩌지? 사쿠라 잠깐만. 지금 전화로. 이럴 수가. 여기 전파가 안 잡히네. 산중이라 그런지 전화는 목통이었다. 마음이 조급해지자 배가 당겨왔고 더 이상 서 있기도 힘든 상태가 되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엄마, 괜찮아? 내가 쫓아가서 아빠 데려올게. 엄마는 잠깐 여기서 기다려. 안 돼. 이런 산중에서 혼자 다니는 건 위험해. 엄마는 괜찮아.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허둥대는 사이 차의 엔진음이 들렸다. 레온이 다시 돌아와 준 건가? 아니었다. 다른 차였다. 절망적이었다. 하지만 기회는 지금뿐이었다. 도와주세요. 잠깐 멈춰줘요. 어떡하지? 안 들렸나 봐. 내가 해볼게. 도와주세요. 아빠가 우릴 버리고 가버렸어요. 저희 좀 태워주세요.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있어요. 제발요. 도와주세요. 평소엔 얌전했던 사쿠라가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손을 흔들며 힘껏 소리쳐 주었다. 나도 크게 소리쳤다.
그러자 우리를 알아채고 차가 멈췄다. 차 주인은 괜찮아요? 라며 달려와 주었다. 다행이다. 너무나 안도한 나머지 나는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고 말았다. 정신을 차렸을 땐 병원이었고 사쿠라와 부모님이 걱정 가득한 얼굴로 나를 보고 있었다. 할머니, 엄마 눈 떴어. 아이고 다행이다. 토모요. 걱정했어. 다행히도 뱃속 아기는 무사했다. 사쿠라도 상처 하나 없이 무사했다. 다행이다. 안심하던 그때 레온이 실실 웃으며 병실로 들어왔다. 미안. 회사에 전화한다는 걸 깜빡했지 뭐야. 근데 거기 전파가 안 잡히잖아? 그래서 산 밑에서 전화하려고 급하게 산을 내려간 것뿐이야. 근데 너는 그런 야단을 피우고 말이야. 완전 깜짝 놀랐어. 그런 거면 그렇다고 말을 해줬어야지. 몇 번이나 불렀다고. 그런데도 그냥 가버렸잖아. 배야. 이제 그만해라. 몸 상하겠다. 일단 오늘은 푹 쉬거라. 아빠 말씀이 맞다. 나는 따지는 것을 관두고 쉬기로 했다. 다음 날 몸 상태가 좋아져 퇴원했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다. 집에 들어가자 레온의 말소리가 들렸다. 짜증나. 운도 참 좋지. 산속에 버리고 오기까지 했는데 뱃속 아기가 무사하다니. 아이고 명줄도 참 즐기지. 이왕이면 둘 다 죽어버렸으면 했는데. 순간 핏기가 싹 가셨다. 역시 일부러 그런 거였어?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녹음했다. 레온과 시어머니는 이 집안을 이을 아이도 못 낳는 쓸모없는 며느리는 거둘 필요가 없어. 고분고분해서 결혼해줬더니 감히 내 말을 거역해? 라며 막말을 마구 내뱉고 있었다. 그렇구나. 레온은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구나. 고분고분한 여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결혼한 거구나. 그 후 나는 이혼 준비를 시작했다. 증거를 모으기 위해 집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세상에 레온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젊은 여자와 화상통화로 저질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는 장면이 딱 찍힌 것이다. 몰래 훔쳐본 비밀번호로 핸드폰을 뒤져보자 사쿠라가 태어날 때부터 그 여자랑 바람을 피운 기록들이. 나를 계속 속이고 있던 건가? 증거는 모두 모였다. 하지만 복수도 없이 끝내기엔 내가 너무 억울했다. 무사히 출산을 하고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나는 내 복수를 실행에 옮겼다. 그날은 태어난 아이를 친척들에게 선보이는 날이었다. 약속 장소인 식당으로 가기 전 레온과 시어머니 차에 수면제를 넣어 잠들게 한 후 두 사람을 산중에 버리고 왔다. 뭐야? 여기 어디야? 이게 무슨 일이야? 대체 여기가 어디야? 졸린 얼굴로 멍하게 주변을 둘러보던 두 사람은 상황을 깨닫고 필사적으로 차를 쫓아왔다. 하지만 나는 완전 무시. 핸드폰도 없는 상태로 그냥 버리고 와버렸다. 계절은 겨울, 시간은 저녁이었기에 어두컴컴한 산에 버려진 두 사람은 분명 무서웠을 것이다. 토모요, 레온이랑 시어머니는 왜 안 온 거냐? 산에 버리고 왔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복수했어요. 제가 만삭이었을 때 레온이 저를 산에 버렸었거든요. 나는 지금까지의 일들과 레온과 시어머니의 폭언을 녹음한 것도 들려드렸다. 그러자 친척들은 모두 놀란 얼굴을 하고 있었다. 사쿠라가 그때 아빠가 그냥 가버려서 너무 무서웠어요. 라고 말한 것도 한몫해 주었다. 데리러 갈 생각이 없다고 말하자 이대로 그 두 사람이 죽으면 토모요가 범죄자가 되고 만다면서 다급해진 친척들이 두 사람을 산까지 마중하러 갔다. 뭐 하는 짓이야? 조금만 늦었으면 둘 다 죽을 뻔했다고. 용서 못해. 고소할 거야. 고소하실 거면 하세요. 저도 고소할 거니까요. 뭐? 대체 뭘? 고의로 나랑 사쿠라를 산중에 버린 거잖아. 이미 증거도 있어. 그리고 당신 바람 피우고 있었지? 물론 그 증거도 다 있지. 지금 당장 사죄하고 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각오해. 이게 어디서 건방지게. 어딜 감히.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네가. 단단히 열받은 친척이 레온에게 주먹을 한 방 먹이자 어째서인지 시어머니는 레온을 때린 친척이 아닌 나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도 다른 친척에게 따기를 얻어맞고 나가떨어지고 말았다. 그 후 두 사람은 제대로 된 사죄를 하지 않았고 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임산부였던 나와 사쿠라를 버린 레온은 보호 책임자 6이라는 죄목을 받았다. 하지만 나도 레온과 같은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쌍방 처벌을 받을 수 있었고 변호사는 합의를 제안했다. 사쿠라랑 모미지가 범죄자의 딸이란 소리를 들으면 안 되잖니? 억울한 마음은 잘 알지만 고소는 취하하거라. 부모님의 설득으로 하는 수 없이 합의에 응했다. 하지만 분류는 다른 이야기다. 나는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받았다. 불륜 상대에게도 물론 위자료를 청구했고 모두 합해 700만 엔을 받았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양육비도 딸아이 2명분 모두 받아냈다. 이제 그만 용서해줘. 같이 살게 해줘. 집 구할 돈이 없어. 너 때문에 집도 땅도 가구도 옷도 다 팔아버렸다고. 이거 어떡할 거야? 들은 바로는 레온의 불륜 상태는 현재 약혼 중이었고 단단히 빡친 약혼자에게 얻어맞은 레온은 얼굴에 커다란 흉터가 생기고 말았다고 한다. 그 일을 계기로 회사에도 불륜 소문이 퍼졌고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되어 일을 그만뒀다고 한다. 위자료와 양육비는 일시불로 받았기 때문에 레온의 수입이 없어진다고 해도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다. 두 사람은 친척들에게 부탁도 해봤지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고 거짓골을 하고 직업소개소 앞 공원에 앉아있는 두 사람을 보았다. 그 후 레온은 시어머니를 버리고 자취를 감춰버렸다고 한다. SNS에는 호스트가 됐다. 나 완전 인기 폭발. 이제 당분간은 걱정 없겠어. 라고 쓰여 있었는데 2개월 후에는 SNS 소식도 뚝 끊기고 행방불명이 되었다. 시어머니는 친척이 운영하는 여관에서 거의 무급으로 쉬지도 못하고 일하고 있다고 한다. 꼴 좋지 뭐. 나는 친정집에서 부모님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다. 모미지가 어린이집에 입학하면 일도 시작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우리끼리 화목하게 이렇게만 살고 싶다.